안녕하십니까. 나라 빚이 산더미같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또다시 국민 재난지원금 운운하는 명분으로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짜고 재정 준치까지 손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돈 준다는 것만 좋아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이 어디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 여당이 주겠다는 돈은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인 정부 예산을 마른 걸레 짜듯이 쥐어짜고 그래도 모자라니까 지원금이라는 걸 줄 때마다 빚을 내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끌어다 쓴 빚이 태산같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 빚은 누가 갚습니까? 그 엄청난 빚을 국민이 갚아야 하는데 그게 5, 6년, 7, 8년이면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자라나는 세대가 모두 떠안고 짊어져야 할 일입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빚 끌어다가 생색내고 실컷 인심 쓰는 척하다가 정권 바뀌면 그만입니다. 그거 책임질 사람도 없고 호소할 데도 없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그렇다는 것을 뻔히 아는 사람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 여당이 끌고 가는 이 방향이 제대로 가는 건지 아닌지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기 짝이 없다고 모두들 걱정입니다. 감사원은 헌법 제99조에 따라 매년 국가의 세입, 세출 결산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감사원은 기획재정부가 4월에 확정한 세입, 세출, 결산과 재무제표 등을 검사해서 2020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 보고서를 지난 3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가결산 보고서 가운데 몇 대목만 살펴봐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의미를 쉽게 짐작하실 겁니다.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국가재정적자는 2019년에 2배 이상인 112조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원이던 국가 채무는 올해 966조 원으로 불어나고 내년에는 10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 수지는 71조 2천억 원 적자였습니다. 통합재정 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 수지는 역대 최대인 112조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전년도 적자 규모 55조 4천억 원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작년의 국가 채무는 819조 2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20조 2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42.6%로 그 전에 36.4%보다 6.2% 늘었습니다. 문제는 나라 빚의 가파른 증가 속도입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가 채무는 올해 965조 9천억 원에서 내년에는 1091조 2천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2천억 원이던 국가 채무가 5년 만에 약 400조가 불어나게 되는 겁니다. 국제통화기금은 4월 한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해서 올해 53.2%에서 2026년에는 69.7%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같은 기간 채무 비율이 대부분 낮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이런 판에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예산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정 건전성을 지표로 정한 재정 준칙까지 일부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10월 기획재정부는 국가 채무 비율을 국내 총 생산 대비 60%가 넘지 않도록 한다는 재정 준칙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지만 국가 채무 비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높아지자 준칙까지 바꾸려는 겁니다.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채무나 재정 적자 등이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인 재정 준칙. 우리가 정한 준칙에 따르면 국가 채무 비율이 60%를 넘으면 정부는 나라 살림을 대폭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3월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1차 추경으로 2024년에는 국가 채무 비율이 59.7%가 됩니다. 여기에 2차 추경까지 편성된다면 2025년 이전에 마지노선인 60%를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9월 추석 전후에 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재정 준칙을 일부 손볼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같은 상황에 돈을 더 풀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거나 기준점을 높이는 쪽으로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준칙이고 뭐고 시행도 안 한 재정 준칙이 거추장스럽다며 고치려 드는 것이 민주당입니다. 그런 민주당의 독주를 구경만 하고 있는 야당이야말로 금배지만 단 소장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 생명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할 것이라고 불안해할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법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런 이들이 뭔들 못 부리겠습니까? 돈뿐이 아니라. 이런 분위기는 지난 2월 문 대통령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사기 진작용 위로 지원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데서부터 비롯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올 하반기 재난지원금 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쓸 재정 지출로 국가 채무 비율 60% 도달 시점이 재정 준칙이 정한 것보다 크게 앞당겨질 경우에 그걸 감당해낼 묘수라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야 산수갑산을 갈망정 우선 돈부터 뿌리고 보자 하는 배심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부패하고 퇴폐적인 사고에 기생하는 정치인들이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가고 있는 기생충들이라고 봅니다. 안타깝고 비참한 일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